지금 일단은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기차 전체 공급망 섹터가 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 파산할 거예요. 중국은 이제는 모두 일상 소비가 IP화, 브랜드화, 그리고 무조건 문화적 요소를 넣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하고 그게 지금 중국의 신흥부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이름이 미슈의 빙청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얘네들이 엄청 성공해. 전 세계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니까 이 인베스터는 어디다 투자해요? 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 그렇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 어느 사업체의 주식에 투자할까? 그러면 이 두 눈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유아 교수님의 굉장히 큰 팬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채널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가 팬 여러분. 저는 안유아 경제투자론, 주로 중국 경제, 중국 금융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이제 그런 것들의 시장에서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중국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글로벌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입지,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중국의 현재 이제 젊은 층들이 어디에 소비를 하고 그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좀 그런 것들을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빌려서 좀 저희 채널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동강님께서 지금 주로 20대, 30대 주로 시청자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성균관 대학교 재무론 교수할 때 저는 대학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친구 나이대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실로 들어올 때, 수강하러 교실로 들어올 때 항상 스타벅스 커피 있잖아요. 그 이렇게 딱 들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딱 세워놓고 야, 스타벅스 커피 얼마야 한 잔에? 이러면 왜 그러세요? 대충 4,000원, 뭐 5,000원 이래요. 그러면 왜 그 아깝게 4,000원, 5,000원 커피 마시냐? 찡동팡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찡동팡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화웨이처럼. 네가 지금 4,500원이라 하면 찡동팡 주식 얼마 살 수 있는지 알아? 하루에 4,500원 3개 살 수 있어. 그때 당시에 1,500원 했어요. 그래, 3개. 그러면 너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에 가면 물로 없어지잖아. 근데 네가 하루에 그 커피를 한 잔 줄이고 3개의 찡동팡 주식 사잖아. 그러면 일주일은 15개잖아. 한 달은 60개잖아. 1년은 720개잖아. 그럼 네가 10년 동안 찡동팡 주식을 모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결혼하고 애 낳는 자금이 다 나와. 근데 네가 스타벅스 커피 매일 한 잔씩만 화장실에 가면 물러가고 없는데 남는 게 뭐야? 이러면 그렇네요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는 가슴에 와 닿게 저 찐동풍 하나 마시겠습니다. 예전에 그냥 그 주워 들은 이야기로 중국 안에서는 스타벅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 루이신 커피였나요? 네네. 루이신 카페. 그 카페 때문에 스타벅스가 생각보다 중국 안에서 잘 안 됐다 라는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에 가면은 그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하고 분위기도 달라요. 좀 중국식으로 많이 해놨어요. 근데 아까 그 루이신 카페라는 기업은 만들어져서 뭐 3년도 안 돼서 상장한 기업이에요. 초고속으로 상장했는데 가장 큰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가 일단 싸다. 이게 가장 싸다. 왜냐면 스타벅스 가격이 엄청 비싼 거고 두 번째 배달. 그러니까 배달. 그 앱으로 해가지고 배달도 해주고 사무실에 배달도 해주고 혹은 테이크아웃 하게 하고 싸면서 편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는 당시에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중국 시장에는 그게 맞았던 거죠. 루이신 카페가.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중국인들이 애국 소비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서방 언론들, 서방 유튜버들 중국을 좀 까는 건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진짜 애국 소비를 하면 애플 핸드폰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애플폰. 지금도 줄 서서 사요. 막 새로운 게 나온다면 밤새 줄 서.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싸움하고. 근데 최근에 조금 와서 너무 중국을 갖다가 서방에서 까니까 중국 기업이면 다 까잖아요.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에서 막 이렇게 까니까 특히 화웨이 너무 막 그 파산될 정도로 때렸잖아요. 2018년부터.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이 뭐 반도체 다 못 쓰게 하고 EUV 못 쓰게 하고 뭐 다 못 쓰게 하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네. 이러니까 중국 정부 정책이 하나 딱 변한 건 있는데 화웨이 폰을 써라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기관에는 이제는 화웨이 펀스라 그게 정책이 나왔어요. 민간은 상관없어요. 특히 뭐 요즘에 중국 20대 이런 친구들은 사실 아직도 애플폰 딱 들고 다니는 걸 되게 하나 뭐가 있는 사람 느낌 있잖아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나 좀 애국 소비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또 하나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 이제 잘 나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뷰티 섹터가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 탐방 가신 형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 친구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시점이 전반적으로 오고 그 안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투자 기회가 있고 그런 기업들이 혹시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리서치를 해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원래 나이 말하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 보이는데 나이 말하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롱담이고 35살? 제가 70년생 이후예요. MZ 시대라는 거는 90년대 이후 2000년 이후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대로 보면 제 자식 나이예요. 좌우 20년 차잖아요. 90년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때에 비해. 제 때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돈 많아도 자기를 안 가꿔요. 먹는 데는 아끼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정집 방문하면 제 때 나이 때 가정집 하면 정말 잘 먹어요. 먹는 건 정말 황제처럼 먹어요. 근데 자기 이 외면은 그렇게 안 가꿔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20년 전에 한국에 박사하러 왔잖아요. 근데 여기 분들은 자기를 너무 잘 가꾸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 사람 이러면 자기를 잘 가꾼다. 근데 그게 한국은 지금 MZ 시대가 계속 문화적으로 이어오는 거죠. 근데 중국은 70 이후 80 이후는 별로 안 가꿔요. 보편화되게는 안 가꿨어요. 근데 지금은 MZ 시대 있잖아요. 중국의 듀링호,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00호는 한국 애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한 가족에 한 명이 있어요. 자식이 한 명.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컸어요. 돈은 만대를 쓰면서 잘 살고 걔를 어릴 때부터 비싼 명품이나 이런 거 사 입혔을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명품 소비에 익숙해요. 근데 우리 세대는 명품 뭐 입고 자라니까 돈을 명품에 쓰는 거 아까워해요. 근데 요즘 MZ 세대는 커피도 브랜드 있는 거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따져요. IP 소비를 해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냥 싸면 되지. 그냥 기능이면 되지. 근데 MZ 세대는 확실하게 브랜드 소비. 확실히 IP 소비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예,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 있잖아요. 입고 먹고 자는 거 이런 음료수 하나, 입는 로 하나 모든 게 다 브랜드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성공한 게 아까 류신 카페도 있지만 빠왕 베지라는 차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예뻐요. 이렇게 포장했는데 한국은 그런 커피도 그렇고 보온하는 게 없잖아요. 주는 게 보온 안 하죠. 그거는 딱 이렇게 봉투가 되게 예쁘게 했는데 딱 보온 봉투예요. 그리고 딱 넣어서 그거 딱 주는데 그 딱 느낌부터 되게 좋아요. 되게 예쁘고 브랜드화해서 빠왕 베지 딱 적혀 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모든 일상 소비가 IP화, 브랜드화 그리고 무조건 문화적 요소를 넣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하고 그게 지금 중국의 신흥 부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막 부자 순위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이름이 미슈의 빙청이에요. 검색하기 힘들겠는데요? 예,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얘네들이 엄청 성공해. 전 세계 어디 가나 있어요. 저 가게가. 정말요? 너무 성공했는데 이번에 클래스하게 커피 브랜드예요. 이름이 싱윈카. 싱윈이라는 게 럭키. 럭키 커피라는 건데 싱윈 커피라는 게 또 엄청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운의 커피. 예, 이번에 제가 거기 방문한 거거든요. 다 스마트형 공장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다 로봇으로 해요. 모든 광정을 다 보이게 해요. 되게 재밌어요.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의 사람들한테 다 지능 부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새롭게 나오는 부자 섹터가 식품, 보건, 이런 일상 소비가 인공지능을 넣고 브랜딩하고 이걸 지금 잘하는 세대가 지능 부자로 올라왔는데 나이대가 얼마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20대, 30대예요. 근데 이런 젊은 친구 사남성에서 1등 부자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중국은 막 지금 부자가 계속 변해요. 근데 한국은 10년 전 부자가 지금도 부자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산업이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원래대로 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업해. 빨리 이런 모델을 빨리 가서 봐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한국이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와 하면 적어도 한국 1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상 소비 산업이 탄탄해요. 모든 공급망이라든가 모든 소비 산업이 성숙이 돼서 기초가 좋아요. 여기에 아이디어만 딱 넣으면
하면 적어도 한국 1등이에요. 지금 이 사업가 중에 죽지 않은 사업가가 되려면 이제 말한 것처럼 전통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고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로 산업을 스토리를 다시 짜는 그런 눈으로 창업하거나 그런 기업에 투자하거나 왜 개념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니까 이 인베스터는 어디다 투자해요? 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느 사업체의 주식에 투자할까? 그러면 이 두 눈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인사이트 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지금 메가 트렌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안에서 전기차가 가장 시장을 압도했잖아요. 거의 비아디가 모든 시장을 먹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서 한 축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저는 얻고 싶은데 비아디를 사기가 약간 좀 리스크하죠. 과거보다 조금 올랐으니까 그 안에서 소재나 뭐 이런 걸 찾는데 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라이다 쪽 지금 산업이 재편되고 있으니까 로봇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어쨌든 알고리즘이 엄청 고도화되지 않는 이상 라이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대부분의 생산성은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반도체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오히려 더 고비용이 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라이다가 확실히 중국만 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알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전기차 섹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기차 안에서? 지금 일단은 정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기차 전체 공급망 섹터가 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 파산할 거예요. 왜냐면 이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섹터가 B2C잖아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비아디는 마지막에 소비단 사람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미 과잉으로 출혈 경쟁한 거예요. 가격 경쟁. 테슬라도 가격을 엄청 내렸거든요. 그럼 이게 이윤을 못 남겨요. 그래서 비아디는 차 한 대 팔면 얼마 버냐면 제 강의비도 못 벌어요. 그것도 지금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 돈 벌어야 이 공급망 애들 돈 벌어요. 근데 비아디가 세계 1등인데 판매량으로는 얘네가 잘 안 되니까 이 공급망에 있는 애들의 그 매출 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예를 아까 배터리 공급했잖아요. 비아디. 혹은 아까 라이다를 공급했잖아요. 그 라이다를 샀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 안 결제해줘요. 1년 넘도록. 그러니까 이 라이다 기업은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매출로는 잡혀 있는데 장사는 잘 됐어. 현금으로 얘는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 회사에.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러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다 연속으로.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번에 회의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최하는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냐면 출혈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채권을 이렇게 1년 넘게 잡고 있지 말라. 아무리 길 6개월 내 해줘라. 지금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중국 전체 산업이 다 죽는다. 그래서 정책은 나왔어 이미. 중국은 공산당 정부 국가니까 기업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하는 질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은 맞아요. 이 섹터가 인터넷 버블하고 비슷해요. 처음에는 확 올라갔다가 막 출혈 경쟁하다가 못 버티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진짜만 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장을 진짜들이 독점하면서 또 시대의 흐름이 왔잖아요.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은 시대의 흐름에 초입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너무 테마주로 돈이 막 몰리다 보니까 거품 때문에 개나 소나 다 들어왔다. 얘네들이 지금 정리하는 단계가 앞으로 길게는 3년, 짧으면 2년 엄청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아디는 이미 세계적 기업이고 중국에서 지켜야 되는 브랜드잖아요. 얘네들이 좀 출혈 경쟁 너무 해서 사실은 너무 이미지가 좀 그런데 환승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길게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은 완전 온 건 아니다. 이 단계 끝나면 정평할 거다 시장을.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거다. 그런 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이야기였고 아까 말씀해주신 식품 쪽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이나 이제 그런 쪽도 되게 핫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도 상장사가 저희 한국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중국식 잘 모르니까.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중국은 상장이 어려워요. 대부분 다른 나라는 등록한 분야 상장하는데 중국은 지금 대기 기업이 200개, 300개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이제 막 나온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기업들도 지금 홍콩에 있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바로 한다고 하면은 PBR이 낮은 게 좋아요. 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이 많아요. 그건 찾으면 쫙 나와요.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많아요. 만약 지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는 게 훨씬 투자자 차원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좋긴 한데 잘못 사면
투자하면은 오랫동안 적자로 갈 수 있어요. 투자 자금이. 그러니까 안전한 차원에서는 이런 게 낫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개화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크립토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짧게 말하면 중국은 못하게 해요. 앞으로도 못하게 할 거예요. 왜 그러지 아세요? 가상화폐를 하게 하면 중국 부자들이 돈 들고 다 해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중국을 고매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부자들이 중국에 고매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절대 못하게 해요. 앞으로는 다 온체인 경제예요. 미래는 무조건 온체인 경제가 더 커지는데 거기서 종이 화폐 쓸 수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디지털 화폐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 전략이 달라요. 중국은 이걸 알아. 디지털 경제, 온체인 경제 커지니까 디지털 화폐는 해야 돼. 근데 가상화폐는 절대 아니야. 이러니까 중국은 자체 만든 게 CBDC예요. 그래서 중국 CBDC 이미 이번에도 가보니까 전 성시에서 이제 다 월급이나 뭐 이런 교통비나 다 쓰게 지금 그냥 은행을 통해서 그 계좌개설을 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은행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를 대체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가상화폐는 못하게 해놨어요. 비트코인은 당연히 안 돼요. 근데 트럼프가 오면서 중국도 조금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와서 한 게 뭐예요? 미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되겠다 했잖아요.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하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강국이 되겠다 이러니까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올해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 막 이름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딱 보니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걸 다 가져가면 중국은 앞으로 러시아처럼 대할 확률이 높은 거지. 스위프트에서 중국 은행들을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안이 전 세계에서 공인된 거는 위안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달러 못 쓰게 하는데 걔는 국제 무역을 중국은 1년에 미국보다 더 많이 해요. 6조씩 하거든. 6조 달러. 근데 달러 못 쓰게 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와 완전 다른 게임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패권 싸움 더 할 테니까 그러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네. 그럼 어떻게 해? 중국 정부가 더 발빠르게 행동한 게 뭐냐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은 정책이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근데 일국양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인데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홍콩은 자본주의다. 그걸 일국양제라 두 개 제도. 재밌네요. 그래서 홍콩을 완전 자본주의 그대로 가게 해요. 완전 제도 달라요. 그래서 홍콩을 갖다가 미래 가상화폐 강한 특구로 만들겠다. 이래서 이번에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 게 뭐예요? 비축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깊은 이 원리를 하면 경제학의 박사보다 더 박사가 돼요. 이게 정말 경제학을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미국하고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패권 충돌의 최전선이 이거예요. 본질이고 이걸 가진 국가가 패권 국가가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 그리고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중국 본토와 이제 홍콩이 일국양제라는 내용으로 저는 새로 알게 된 사실이라서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이제 저 포함해서 어린 친구들도 이런 내용을 알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조금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또 여기 저 포함해서 어린 친구도 이제 같이 이야기 듣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재밌고요. 여기는 투자 채널이니까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홍콩 주식은 중국이라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중국 주식에 관심 가지면 홍콩에 상장된 주식은 중국 정부도 우량주만 상장시켜요. 홍콩은 나쁜 주식을 못 상장하게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걔도 걸러진 주식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